이 트렌드와 기본에 충실해야 불확실한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투자의 스탠스를 강하게 잡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가 보유율하고 자가 점유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가 보유율은 우리나라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60.7%가 자가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 점유율은 57.4%입니다. 일단 보유율하고 점유율 차이는요, 자가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부분이고요. 점유율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전국 그리고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이렇게 나눈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도지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보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역은 68.6%이고 광역시는 62.3% 그리고 수도권은 55.1%, 그러니까 반이 좀 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년도 대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61.3%에서 60.7%로 0.6%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자가 점유율을 살펴보면요. 일단 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65.4%, 그리고 광역시는 58.9%, 그리고 전국 평균이 57.4%고요. 수도권이 51.9%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자가로 거주하시는 분은 이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직장과 돈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작은 이동이라든지 그런 변화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임차를 내거나 세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치면은 도나 광역시보다는 수도권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겠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유 형태 비율과 지역별 점유 형태 비율을 살펴보면요. 점유 형태는 자가로 점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임차로 점유를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거주를 할 수도 있는데요. 자가 그리고 임차 무상 살펴보면은 23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57.4%가 자가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차는 38.8%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자가는 60% 정도, 그리고 임차는 40% 정도, 6대4 정도로 전국적으로 보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50.9%가 자가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2%가 임차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는 58.9, 도지역은 65.4, 자가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수도권은 50%대 45% 정도로 자가와 임차 비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동산을 대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실수요자들 50% 정도 되고 그리고 임차 수요자들 45%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임차가 있다라는 거는 임대도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 수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 투자를 할 때 혹은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좀 예상을 해보면은 투자 수요가 45%, 실거주 수요가 50%, 이 수요자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명목 가격도 있고 물가 대비한 실질 가격도 있겠으나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치 대비한 가격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자가가구 연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비율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IR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임차 가구의 월소득 대비한 월 임대 비율도 있는데요. 그거는 RIR이라고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국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전국의 평균은 5.5배 정도로 보여지고요. 일단 수도권은 8.5배입니다. 그래서 연소득 대비한 주택의 가격이 8.5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봉의 8.5배가 주택 가격이다. 수도권은 8.5배이고 그리고 광역시 도로 갈수록 아주 많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차 가구의 월소득 대비한 월 임대료도 살펴보면요. 수도권은 8.5배, 연봉 대비한 집값의
배수가 8.5배고 광역시는 6.3배, 그리고 도지역은 3.7배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한 월 임대료 비율도 살펴보면요. 전국 평균이 15.8%로 22년 대비해서 0.2%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도권은 20.3%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광역시가 15.3%, 도지역이 13% 정도 되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내 월급을 타면 20%는 월세로 나간다. 5분의 1은 주거 비용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가 월세를 받을 거다 하면은 도지역보다는 수도권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소요 기간입니다. 주택 마련하는 소요 기간인데요. 출가를 한 이후에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된 연수를 살펴보면은 23년도 기준으로는 7.7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4개월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인당 주거 면적, 그리고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퍼센테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인당 주거 면적 같은 경우에는요. 23년도 기준으로 36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34였던 거하고 비교해서 상승폭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평으로 살펴보면 36제곱은 11평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인당 주거 면적은 2006년도가 26.2에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대당 가구 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결과와 맞물려서 생각해 본다면 가구 원수가 줄어드니까 1인당 주거 면적은 상대적으로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퍼센테이지는 23년도 기준으로 3.6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0.3%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는 있기는 하나 여전히 3.6% 정도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인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만족도입니다. 4점 척도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이고 4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임을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계열로 보면은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지역별로 보면은 광역시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도지역, 그 다음이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주택, 그러니까 이 집의 상태가 다른 지역보다는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거 환경 만족도를 살펴보면 환경 만족도도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해서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도 살펴보면 역시나 광역시가 가장 높고요. 수도권하고 도지역은 공동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거주 기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평균 거주 기간을 살펴보면요. 23년 기준으로 현재 평균 거주한 기간이 8년이고 전년 대비해서 0.1년, 2개월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도 역시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제일 오래 거주를 하는 지역은 도지역입니다. 10년으로 보여지고요. 광역시가 8년, 그리고 수도권은 6.6년입니다. 역시나 수도권이 직장이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변화와 잦은 이동 이런 것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잦게 이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점유 형태별로 평균 거주 기간을 살펴보면요. 역시 뭐 당연하겠죠. 자가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제일 오래 거주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자가고 초록색이 임차, 월세 그리고 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가는 11년 그리고 임차, 무상 제외입니다. 임차로 있는 사람들은 3.4년. 그래서 전월세로 있는 분들이 잦게 이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도 물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임대를 놓을 때 어떤 부분에 착안을 해야지 내 집이 인기가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시설이나 설비가 양호한 집으로 이사한다라는 게 절반입니다. 이사를 하는 사람들은 절반은 시설 때문에, 설비 때문에, 그러니까 집 상태, 집 컨디션이 중요하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 임대가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잘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주 근접 그리고 직장 변동입니다. 역시 직장이 있는 곳에 이제 고가의 주택들이 이제 몰려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는데 직장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도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옮긴다라는 것도 있고요. 교통도 있습니다. 교통 중요하죠. 교통도 마찬가지로 직장을 가기 위한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직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비싸서 부담스러워도 7.2%나 됐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도 옮기는 것으로 자녀 양육 교육 환경 때문에도 옮기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 집을 꼭 보유해야 한다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 집을 꼭 보유해야 한다라는 의사 비중이 평균이 87.3%가 나왔는데요. 22년 대비해서 2.3%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좀 많이 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40세 미만 가구주한테 물었을 때는 79.4%만이 내 집을 꼭 보유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60세 이상한테 물었을 때는 90.5%가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거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젊은 층은 자산 가치보다는 유동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금융 자산을 불리는 투자 방법도 많이 착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주거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주거의 어떤 안정을 꾀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 정책 기구이다 보니까 이런 실태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자료들 꾸준하게 살펴보면 트렌드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수요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지역에 특징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투자에 있어서는 소강 상태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기본에 충실하면은 우리가 투자하는데 결단력 있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